자, 이번 시간 수요공급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부동산 공급입니다. 앞쪽에서 우리 배웠던 걸 연결시키면 토지의 공급을 배우셨어요. 자, 그걸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토지의 공급입니다, 여러분들. 토지의 공급은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공급은요. 자, 그 부중성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됩니다. 물리적 공급이 절대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안 된다. 부중성 때문이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경제 파트에서 한다 그랬죠. 자,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공급이 아예 안 돼요. 그럼 공급선이 완전히 서 있습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 완전 서 있는 건 완전 비탈화 쪽이라고 배우셨죠. 자, 공급선이 완전 비탈화 쪽이다. 비탈화 쪽이다. 이렇게 가고요. 완전 수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자,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균형 가격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있고요.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 그럼 여기서의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자, 공급이 가능하다는 건 이제 우상향한다는 공급성이 된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농지하고 택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10개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가 10개 있어요. 자, 그럼 전체가 20개잖아요. 그럼 20개에 대한 물리적 양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물리적 양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용도 전환을 가능해서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농지가 만약에 10개 있고 택지가 10개에서 20개인데요. 농지가 5개로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가 15개가 되죠. 20개 양은 빌변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20개가, 자, 0개가 된다면 20개로 다 바뀌지만 20개 양은 불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곡선상에 나타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에서 어때요? 자, 이거는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100만 원이었을 때는 택지를 내가 10개만 만들겠다. 200만 원 할 때는 내가 20개 만들겠다. 300만 원 할 때는요. 자, 어떻습니까? 15개를 만들고 20개 양을 만들어도 이게 한계라는 거죠. 다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들어갑니다. 자, 펜을 드시면요. 89페이지 부동산의 공급은 토지 공급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이 공급 활동이라는 것도 다 경제적 공급이거든요. 수면 매립 간접 개발, 택지 조성한다든가 건설을 뭐 분양한다든가 뭐들 다 우리가 경제적 공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도 4번이 중요해요. 자,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토지 물리 공급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양은 한정돼 있어요. 완전 비트라 쪽이거든요. 완전 수직입니다. 근데 토지는 용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며 탄력성에 대해서 우상향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토지가 완전히 서 있는 건 물리적 공급이고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장기와 단기는 제가 탄력성과 연결시켜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1페이지 가시면 개별 공급과 그 다음에 시장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앞쪽에서 똑같아요. 자, 개별 공급을 합치면 시장 전체의 공급이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기업과 을이라는 기업이 합쳐지면 시장이 된다는 거죠. 자, 공급곡선을 본다면 자, 가격과 양, 자, 가격과 양이 있다. 탄력성을 보는 거죠.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 작은 가치는 반응이 다르잖아요. 자, 공급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 곡선이 가파르다, 조금 완만하다, 더 완만하다.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작은 가스나 반응이 달라요.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실판 주기가. 그럼 양을 늘리겠죠. 근데 그 양에 대한 게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요만큼밖에 못 늘리니까 2개. 그 다음에 이만큼 늘리니까 3개. 합치면 5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5개가 되는 것만큼 양을 충분히 늘리니 탄력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평적으로 합계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수요량.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의 개별자 공급이 개별적이고요. 시장은
수평으로 전부 다 시장 전체에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4페이지로 이제 가셔서 가격 이론. 자, 수요 공급이 만나지만 가격과 양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라는 걸 우리가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균형이라는 자체는 자, 중간에 우리가 균형점이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프로 한번 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거, 우리 간단한 계산 문제는 우리 기본에서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다. 들어갑니다. 균형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정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균형 수급량이라고도 하고,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량, 거래량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럼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래서,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서플라이, 수요 곡선이 디맨드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가격과 양,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가 균형점이고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원이다. 자, 원은 적을게요. 이건 구체적으로. 자, 개수가 2개다. 라고 한다면 이게 균형 수급량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가격이 200원, 균형이 거래량이 202개라는 건 수요랑 공급량이 다 2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쉽습니다. 가격이요?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걸로 수요 곡선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가격이 300원 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게 달라져요. 자, 오히려 공급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는 양은 수요량이 되고요. 자, 그래서 1개가 되고 공급자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죠. 3개입니다. 그럼 2개만큼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초과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은 하락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균형을 해서 멈춰버립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그럼 가격이 싸지면 수요자들이 반대로 좋죠. 그러면 수요자들이 이제 자, 여기서 만나는 자, 곡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급 곡선에서 만나죠. 자, 여기서 만나니까요. 그럼 공급은 1개가 되겠고, 여기는 수요 곡선에서 만나니까 수요가 이제 3개가 되겠죠. 그럼 초과 수요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압박이 가격 상승이 와서 균형점 오더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저랑 따라가시면 균형점이죠. 그러면 가격, 자,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흔들면 초과 공급입니다. 공중에 떠 있죠. 그럼 가격 하락. 자, 밑에서 이렇게 흔들면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보기 전에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중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볼 텐데요. 표에서 찾는 걸 나왔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구분이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격입니다. 100원, 200원, 300원 할 때 균형 가격과 양을 찾아라. 자,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같은 게 균형이에요. 수요량과 공급량. 자, 그럼 어떻게 찾으시느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 찾아내십니다. 그럼 200원 할 때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럼 2개가 우리가 수요량 공급량이 되고 가격이 200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럼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사는 사람은 3개 살려고 하고 공급량은 1개밖에 없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럼 초과 수요가 되니까 2개만큼 초과 수요, 사는 사람들이 막 들게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가격 상승하는 압박을 갖고 오고 있고요. 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사는 사람들은 1개만 사겠다. 공급자들은 3개를 사겠죠. 그럼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아져요. 자, 그럼 우리가 초과 공급이 됩니다. 자, 초과 공급을 위에서 늘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 이렇게 압박을 받는다. 총합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관계입니다. 자, 95페이지 우리가 함수관계 그 계산 문제는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끝나고 이제 우리가 그 문제집에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계산 문제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계산 문제는 제가 중간중간에 넣어놨어요. 자, 95페이지에 들어가면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 함수. 자, 수요 함수는 어떻습니까? 수요 함수 관계가, 자, 우리가 QD라는 것은 수요량이고요. 그래서 P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럼 1400 마이너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EP가 되고요. 자, 공급 함수입니다. 자, 공급 함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가 QS고요. 플러스가 붙죠. 그래서 200 플러스 4P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같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1400. 자, 요게 이제 같기 때문에 같은 다음에 세팅합니다. 1400 마이너스 2P는 우리가 200 플러스 4P가 되죠. 자, 이게 넘어가면 6P가 되고요. 숫자가 넘어가면 12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럼 가격은 우리가 200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격은 200이 됩니다. 양을 대입시키면, 일로 대입시키나 일로 양이 똑같죠.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자, 200이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200원일 때, 자, 우리가 가격과 양을 이제 구하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200일 때, 자, 248, 800이니까 양은 10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과 양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필요했을 때는 또 필요해서 우리가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은 Q로 나왔으면 그냥 Q로 합치면 되는데요. 자, P로 나왔으면 P를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럼 밑에 똑같은 방식에서 P 이꼬로 마이너스 우리가 EQD가 되고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P 이꼬로 100 플러스 QS다. 그럼 요걸 우리가 어떻습니까? 똑같게 보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넘겨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넘기셔서 100 마이너스 EQD. 자, 이건 똑같다는 개념으로 가세요. 100 플러스 QS. 자, 이게 넘어가면은 3QD가 되니까 4Q가 되겠죠. 이게 이제 시장이죠. 자, 그럼 넘어가면 20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양이요. 자, 지금 넘기게 되면 1000이군요. 1000이 됩니다. 그럼 1000이 되니까 1000에서 100을 빼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900이 되겠죠. 90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넘어가니까 3이 되겠죠. 3Q가 되겠죠. 그럼 Q는 어떻게 돼요? 300이 됩니다. 그래서 Q는 양이 3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아무 데나 대입시켜도 돼요. 자, 300을 대입시키면 P는 4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량은 300개, 가격은 400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또 함수관계에 대한 계산 문제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 가격 이동이에요. 자, 96페이지인데요. 자, 이걸 가장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수요 변화, 균형 변동. 그래서 수요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공급 변화, 균형 변동. 공급이 증가, 공급 감소인데요. 자, 이걸 좀 어려워하세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천천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균형이요. 움직여요. 그럼 균형점이 움직이게 되면 균형 가격과 양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의 이동인데요. 자, 여기선 균형점에 대한 균형의 이동. 자, 그래서 균형의 이동이어서 자, 이걸 이제 봅니다. 첫 번째 제가 한쪽만 이동이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한쪽만 이동한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96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수요 변화와 균형 변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 96페이지 보시면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를 묶으세요. 자, 묶으셔서 자, 공급 불변이라고 놓습니다. 자, 시험 문제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만 움직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 요거를 이제 수요 증가, 공급 감소를 제가 1번, 2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될 수 있고 수요가 감소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천천히 A 지역에 만약에 공급 물량이 100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갑자기 그 지역에 인구가 막 늘어나요. 그럼 인구가 막 유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죠. 물량은 한정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 다음에 양을 본다는 것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받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우측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A 지역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기반 산업이 무슨 자동차 산업 같은 게 빠져나가요. 이거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자, 수요가 감소하게 됐죠. 그러면 수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거래도 안 되니까 양도 줄어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다. 자, 그래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자, 가격과 양입니다. 자,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균형을 이루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감소하는데 점 찍히는 건 무슨 일로 찍히거든요. 그럼 가격은 하락, 양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가 오른쪽에 9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제가 유도를 할게요. 자, 넘버링을 친다면 3번, 4번 하고요. 이걸 묶어보세요. 자, 오른쪽에 공급비 변화와 균형 변동에서 공급 증가, 공급 감소 묶여서 수요 불변이라고 합시다. 그럼 수요가 불변이어서 여기에 100가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이 공급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원자재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금리를 인하시키니까 공급자들이 신나서 공급 물량을 막 쏟아냅니다. 그럼 엄청난 물량이 쏟아내면 미분양이 속출돼요. 그럼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자, 양을 따라가서 우측으로 지나가니까 거래량은 늘어납니다. 자, 공급이 감소합니다. 풍기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니까 사는 사람도 많아지죠.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서 양은 거래가 안 되니까 떨어진다는 거죠. 양은 따라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요.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있다. 자, 이 상태에서 갑니다. 자, 수요가 불면의 상태에서 파는 사람만 막 늘어나요. 그럼 초과금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만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본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가격과 양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 공급과 수요가 있더라. 자,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요가 불면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하는데 점 찍히는 건 무슨? 1, 갑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이기 때문에 양은 따라갑니다. 근데 가격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약간 기법을 쓰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데는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양은 무조건 증가하고 감소는 감소입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 손을 들으시면 자, 수요는 같이 움직이고요. 공급은 양만 증가하니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자, 공급은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가 어디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자, 98페이지로 가시면요. 박스가 하나 있어요. 자, 동시 변동입니다. 자, 이걸 이제 다 보겠는데 자, 이게 가장 여러분들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박스에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자, 지금 한쪽만 이동했어요. 한쪽만. 근데 둘 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응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하나씩 제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98페이지를 보시면은 9분에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로마자 원이죠. 자, 여기부터 한번 천천히 하나씩 가도록 하죠. 로마자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에요.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자, 이건 제가 안 넣었지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채워 놓으셔야 되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본다는 거죠. 거래량. 자, 그럼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1번. 자, 이건 아무것도 없죠, 지금. 1번 해놓고. 자, 우리 로마자 원 해서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더라.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제일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우리가 채워 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볼게요. 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프도 좀 보고요. 같이 응용해서 보죠.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러면 균형이라는 것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 가격과 양을 이루는 균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쪽만 움직였는데 이제 둘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앞쪽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 가격도 상승하고 자, 이 가격은 이제 제가 양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늘어나죠. 자, 그래프를 보세요. 자, 우측으로 증가하게 되면요. 이렇게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점들이 움직임을 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도 증가합니다. 공급은 자, 우측이니까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고요. 자, 가격은 반대니까 가격은 하락하니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네 가지 케이스는요. 양은 다 증가해요. 양은.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만약에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이쪽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양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 반대로 갑니다. 그럼 점 찍힌 게 우리가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변일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같을 때와 누가 클 때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자, 만약에 요건 이제 이해하셨다면 양은 증가했다는 걸 알아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제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본다면 자, 만약에 공급의 증가가 더 큽니다. 근데 만약에 같다고 본다면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수요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가죠. 그럼 가격 상승, 양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은 증가합니다. 그럼 양은 무조건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와 얘가 같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양은 이쪽에서 만났으니까 점이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가격은 원래 들어오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상승한 거와 가격이 감소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게 불변이 돼요. 그런데 큰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자, 만약에 공급이 더 증가합니다. 그 이상의 수요가 아니라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 그럼 공급이 더 많으면 공급량이 많이 쏟아 나오니까 큰 걸 따라요. 그래서 작은 걸 무시하고 큰 쪽으로 가니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하락합니다.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면 큰 쪽을 따르고 작은 걸 무시해버리죠. 그럼 가격은 상승한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 보세요. 로마자 2를 보시면요. 자, 로마자 2를 보시기 전에 로마자 우리가 4를 봅니다. 자, 4를 보게 되면 이제 감소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양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자, 로마자 4를 보게 되면 자, 그냥 4라고 할게요. 로마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예요. 자, 그럼 요것도 채워 놓으셔야 되는데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입니다. 그럼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원리는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1번, 2번, 3번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로마자 4죠. 자, 그러면 수요 감소가 더 그 시장에서 클 수가 있고, 공급 감소보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가 더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다라고 보는 거죠.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죠? 둘 다 감소했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더 볼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공급이 있고요. 수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수요 감소는 자, 요
분명히 이용하시라 그랬어요. 수요는 같이 움직여요. 그럼 수요는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겠고요. 공급 감소는 양만 따라갑니다.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반대예요. 그래서 양은 무조건 감소합니다. 가격이 알 수가 없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수요는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죠. 자, 감소입니다. 이쪽으로 가죠. 그럼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하게 되겠죠. 케이스가.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죠. 그럼 다 좌초직이기 때문에 양은 감소해요. 근데 이 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을 때는 알 수 없는 게 불변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격이 100원 떨어지고 100원이 올라가면 당연히 불변이 됩니다. 자, 작은 걸 무시해라. 큰 것만 따르자.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겠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또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지만 수요가 감소 쪽으로 가자는 거고요. 공급이 감소 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까지는 이제 같이 해서 우리가 양동일한데 양은 같은 방향 양은 동일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른데 자, 우리가 로마자 3로 우리가 2로 들어갈게요. 2가 기출이에요. 그래서 요걸 잡으면 반대인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를 잡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죠. 자, 3입니다. 자, 요것만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2죠, 2. 로마자 2.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증가, 그 다음에 공급 감소가 있다. 여기를 이제 채워 놓으시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그럼 가격과 양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수요 증가가 더 크다. 수요가 증가하는 폭이 더 크다. 공급 감소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 공급 감소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아진다는 건데요. 자,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 전에 자, 수요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가격도 상승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양도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양은 따라갑니다. 양은 자,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죠. 그래서 반대 방향일 때는 가소라고 해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만 상승합니다. 반대로. 반대일 때는 양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칠해볼게요. 가격 상승, 양 감소. 자,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됩니다. 자, 균형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수요는 증가했죠. 그럼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니까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 양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 있고 불변될 수 있는데요. 가격은 올라갔다는 걸 느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할 때는 알 수 없다라는 자체가 불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증가와 감소가 똑같다. 그럼 우리가 가격은 무조건 상승한다. 근데 100이 늘어나는데 100이 줄었다는 건 양이 불변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큰 걸 따릅니다. 그럼 작은 걸 무시하고 큰 쪽으로 간다면 수요가 증가해서 아주 수요 증가 쪽으로 가자. 그럼 양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자, 공급 감소가 더 크다. 그럼 공급이 더 감소했으니까 양은 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 로마3는 이래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는 양은 알 수가 없고 가격은 다 하락하게 됩니다. 자, 가격은 수요에 따르니까. 그러면 같을 때는 우리가 몰랐던 게 불변입니다. 양이 불변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 감소가 크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감소니까 양도 감소, 공급 증가 크다? 그럼 증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하단에 보시면요. 동일 방향으로 간다면 양은 동일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상대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향일 때는 가격은 수요에 따르고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수급량은 증가나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자,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반대니까 가격은 수요에 따르니까 하락하고 수급량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다는 건 의미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불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중요합니다. 수요는 같이 움직이고 공급은 양을 따라가고 가격은 반대다.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면서 얘네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양은 반대니까 알 수 없고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은 수요에 따르니까 가격은 상승하되 양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9페이지 나와 있는 4번은 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